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납세 의무 하겠습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납세 의무는 거의 시험에 모든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뭐 시험뿐만 아니라 이 세법의 기본 개념을 아실 때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납세 의무는 일단 아셔야 될 게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해야 되는 납세 의무가 성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확정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제 징수가 있습니다. 징수. 그러니까 조세죠, 조세.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징수를 하려면 우리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려면 이제 가세 요건이 충족을 해야 돼요. 가세 요건이 납세자,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가세 대상, 가세 표준, 세율.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세 요건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립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가세 표준하고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어떤 세법을 우리가 적용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세 표준과 세율 때문에 가세 대상도 마찬가지죠. 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세법을 적용한다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확정이라는 거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세금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금액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재무회계를 좀 해고 하시면 좀 좋은데, 재무회계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기업을 법인회계를 생각하시면, 요 성립은 이제 발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생. 발생이고, 보통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제 기간을, 우리가 이제 회계 기간이라는 게 있으면,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이 회사의 이제 회계 기간이면, 요때까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요때까지가 결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결산 기간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12월 30일에 끝났다고 해서 12월 31일 날 이제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3월 30일까지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사회나 주총회가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와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은 이때까지로 치면 이제 발생이 된 거고, 이때 시점으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금액을 확정 짓는 겁니다. 세법은 금액을 확정 짓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같은 경우는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하는 것이 있고, 신고하면서 확정하는 게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확정하는 게 있고, 국가가 부과해 주는 게 있어요. 국가가 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그 가세들은 신고하면서 하는 거고, 국가가 부과해 주는 거는 국가가 부과해서 결정해서 고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금액이 확정되면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징수할 수가 있는 거죠. 신고하면서 확정돼서 이제 가세제도 같은 것들은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미납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징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관련된 것은 국가가 부과하면서 언제까지 납부 기한을 합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납부가 하면 납부 기한이 안 되면 이제 부가를 강제 징수를 하는 거죠. 또 큰 테마가, 오늘이 얘기하는 테마가 가세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징수, 그 다음에 이제 징수가 되면 소멸까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간 과정에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를 이제 승계할 수가 있어요. 납세 의무가 이제 여기서 납세 의무가 있으면 우리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승계까지 하는 파트입니다. 전반적인 걸 다룰 건데, 일단 성립과 여러분들 확정, 그 다음에 징수, 요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납세 의무는 성립을 먼저 해야 되고, 성립을 하려면 납세 의무자 누군지, 가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가세 표준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세율이 얼마인지, 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적용 시점이 성립일이 되는 거고, 이 성립일 기준서, 우리 조세를 보고, 법률을 보고,
금액을 확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확정하면 이 금액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징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승계, 연대 납세 의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자의 확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의 소멸. 요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쳐다볼 겁니다.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제척기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소멸시효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외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을 좀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은 우리가 납세 의무 성립, 조세 법률관계 성립, 법률관계 성립을 의미합니다. 회계로 치면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발생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 가세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법률상 당연히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가세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가세 요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밑줄 안 돼 있는데, 납세 의무가 성립한 사실 납세 의무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세 법률관계 성립 자체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뭐 지식이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납세를 성립됐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뭐 성립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납세 의무의 요건은 납세 의무자, 가세 대상, 가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만 결정되는 거지. 이 납세 의무자가 이 성립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세 법률과 납세 의무 성립이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령을 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법령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세 표준과 세율, 가세 대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게 이 성립일 기준의 법령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립일 기준으로 소급과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 시점이 되는 거죠. 이 성립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 뭐 판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든지 뭐 이런 것들 판단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납세 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둘째, 셋째는 그 중에서 일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점은 성립일이 대부분이다. 그런 거 하나 알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령도 우리가 성립일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는 거다. 그럼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세는 크게 이제 기간과세가 있고, 이제 기간과세가 아닌 게 있어요. 시점별로 이제 하는 게 있고, 요별로 이제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소득세, 법인세 등 이제 기간과세. 이거는 기간과세.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특정 시점에 우리가 세율을, 특정 시점에 가세 표준, 가세 대상을 판단한 게 아니라 프롬프트가 있는 겁니다. 프롬프트가 있는 프롬프트가 있는 그 세목은 가세 기간이 끝날 때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청산소득은 또 가세 기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끝나니까 따로 이제 예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이제 특정 기간이죠.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트인데, 이건 시점입니다. 특정 시점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도 증여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 행위가 이제 일어나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네, 부가가치세도 이게 따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부가가치세도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네, 이거 구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더 없겠죠. 청산소도 이것 때문에 따로 뺀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우리가 수입자의 경우는 수입 신고를 하는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기간과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 부가가치세가 있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청산소득, 청산소득 예외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입자, 부가가치세 수입세와 수입신고, 수입자 따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과세 아닌 거, 아닌 거는 상속, 상속세는 개시, 그 다음에 증여세는 재산 취득. 용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 개시 이런 표현으로 쓰면 이제 틀렸다고 봅니다. 증여 개시가 아니라 재산 취득입니다. 재산 취득. 상속 개시.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실제로 맨 밑에 보면 이제 행위를 하는 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행위를 하는 때 아니면은 영업 행위를 하는 때 이것도 이제 특정 행위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기간 이것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부가치세는 마찬가지로 수입 물품의 경우는 수입 신고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거의 이제 하나로 우리가 이제 취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인지세도 이제 기간이 아니라 이제 그 기간이 아닌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도 이렇게 이제 가세문서 작성할 때 우리 인지세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세 간청 뭐 공기간쪽 하면은 서류를 띄고 뭐 그럼 바로바로 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증권거래세도 바로바로 내죠. 증권거래세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냅니다. 주식거래 해보시면 알겠죠. 바로바로 우리가 내고 확정, 여기는 확정이라는 표현 씁니다. 확정. 매매거래 확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보험업자가 수익 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있습니다. 국세에 부과되는 거는 국세에 따라서 이제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보험업자, 금융보험업 같은 거는 관련된 가세기간이 끝날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납세 의무가 따로 본세, 마치 우리가 부과되는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가세기준일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게 이제 좀 중요한 거고, 여기 지금 말씀 안 드린 거는 뭐 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빈도의 차이만 있지 모든 세목이 다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큰 원칙을 다시 보시면 이제 기간과세는 이제 기간이 끝날 때가 원칙입니다. 기간이 끝날 때가 원칙인데 우리가 청산소득은 특정 시점에 끝난다. 그 다음에 수입제야도 우리가 수입할 때 특정 시점에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기간과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가세를 특정 시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은 개시, 증여는 재산취득, 인지세는 작성할 때, 증권거래세는 거래가 확정할 때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가산세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세는 종류별로 그냥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가산세는 뭐 일조 정한 게 아니라, 가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산세,
그다음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원가산세 있는데 각각의 성격에 맞게 우리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가산세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산할 국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인데, 지금 다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제 기간과세가 있습니다. 기간과세. 기간과세가 있고, 기간과세가 아닌 것 있고, 크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외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3항의 예외가 있는데, 보시면, 다음 각 호의 국세 납입할 의무의 성립 시기는 이 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우리가 그 예를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거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세목을 따로 따서 여기에 속하는 세목이라 하더라도 따로 예외를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큰 것들이 이제 원천징수. 왜냐면 이제 원천징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우리가 성립이 있고 확정이 있고 징수가 있어요. 징수. 이렇게 일반적으로 순서가 가는데 원천징수라는 말 자체가 바로 뜨는 거예요. 어떤 성립이 되면 세목에 대해 가세 요건이 성립되면 바로 징수하는 게 원천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하는 이 말 자체에 성립, 확정, 징수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금액을 지급할 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거 뭘 하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제 원천징수는 이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만큼 떼서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원천징수할 때 이미 그 금액 지급할 때 띄기 때문에 이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지급할 때 성립하는 겁니다. 왜냐면 금이면 내가 10,000원 중에서 예를 들면 뭐 3,000원이 원천징수세다. 7,000원이다. 그러면 3,000원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거.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립할 때에 적용되는 이때, 이 시점으로 이제 법령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3,000원이 적용된 법령이 있다는 소리고, 그 얘기는 이미 이 시점에서 성립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납세조합의 징수, 이게 보시면, 납세조합의 징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를 징수할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때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우리가 납세 의무 성립을 보는 겁니다. 납세조합을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징수에 주의할 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예외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예정신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이제 법인세 같은 것들은 다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정신고 하고 이제 확정신고는 구분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하는 납부하는 소득세는 가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렇게 이제 달의 말일입니다. 그래서 납세조합과 예정신고는 발생한 달의 말일이고, 그 다음에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 예정부과하는 부가세는 중간예납기간, 예정신고경,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기간이 끝나는 때, 기간이 끝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기간 하는 것들은 예정신고기 끝나는 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시부가는 이제 수시부가하기 때문에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주의할 게 이제 납세조합 2번, 3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3번, 우리가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리가 기간이 끝날 때, 중간예납 기간, 예정신고 기간, 예정부과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 이제 기간가세랑 약간 개념이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3번 같은 거는.
가산세는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가산세는 지금, 제 보기에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 중요도가 이제 앞에 거를 먼저 다 숙지하신 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납세 의무의 확정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은 먼저 말 그대로 이제 회계로 치면 이제 발생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발생. 그래서 납세 의무가 발생한 거고 금액이 아직 측정이 안 된 거예요.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금액은 이제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금액이 미확정된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납세 의무가 확정이 금액이 이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가권 납세 의무 성립은 이제 금액이 미확정이고 납세 의무 확정일 때 금액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 금액이 확정돼야지 이제 징수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이제 부가권하고 징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징수권. 그러니까 부가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가가 부과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 내세요. 그 이제 부가권이 그거고, 징수라는 거는 정해진 금액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얘는 이제 금액을 정해서 알려주는 거고, 얘는 이미 정해진 거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액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해야지 국가가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확정해야지 우리가 징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척기간, 부가제척기간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징수, 소멸시효라는 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확정은, 우리가 이제 앞에,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 성립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를, 납부와 세액을 정하는 겁니다.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와 세액을 납세 의무자 또는 세무관청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요 말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납부와 세액을 납세 의무자 또는 세무관청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그래서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 두 번째는 정부가, 쉽게 말해서 가세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우리가 신고, 가세라고 이제 표현하고, 가세관청 우리 하는 거는 우리가 부가가세. 이렇게 부가가세를 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납세 의무 확정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납세 의무 성립은 이제 기간가세하고, 납세 의무 성립은 이제 기간가세와 기간가세 아닌 거, 그 다음에 예외 세 가지가 있고, 납세 의무 확정은 우리가 신고가세냐, 부가가세냐, 그 다음에 또 예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된 거. 이런 거는 원천징수 같은 것들인 거고,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 쪼개졌죠. 납세 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신고 납세,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 부가가세. 이제 이렇게 쪼개진 겁니다. 다시 보시면, 납세 의무 확정은 이제 자동. 여기 자동 확정 방식이 하나가 있고, 원천 징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동 확정은. 그 다음에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우리 이제, 신고하는 게 있고, 부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세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가가세 같은 경우는 부과되면서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연결되는 겁니다. 신고는 신고할 때, 그 다음에 부과는 우리가 이제 부과하는 거를 이제 알려줄 때, 실제로는 부과라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이제 가세경청이 금액을 결정하고,
근데 결정한 당시에는 이제 납세 의무자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고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제 서류를 발송해주죠. 서류를 납세 의무자한테 그 서류를 줍니다. 요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실제 결정은 요때 하는 거고 두 가지 스텝으로 있는 거예요. 부과는 모르니까 납세 의무자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스텝으로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신고 납세 방식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신고 납세 의무는 이제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가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확정짓는 방식.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우리가 신고함으로써 확정짓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과거에 이제 세법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부과에서 신고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세목이 점점 줄고 자체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자기 세금을 구해서 신고하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신고를 하면은 확정이죠. 당연히 확정인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누가 하냐면 좀 국가가 부과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신고가 없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가세관청 결정 경정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다. 신고서 이제 가세관청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세도 원칙은 신고 납세 의무자 하는 거지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세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신고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신고도 이제 기간 내 하는 신고가 있고, 기간 내 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 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 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 내 하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는 거고, 효력이 인정됩니다. 효력이 인정되는 거고, 기간 후에 하면 당연히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후에 하면은 신고 효력이 없어요. 그냥 그 부과하기 전에 뭐 약간 뭐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산세 같은 거를 이제 감면해주는 그런 정도만 있지 확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간 내 법을 잘 지켜야지만 이제 효력이 있는 거고 신고 기간 후에 하는 거는 세액 확정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가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확정짓는 방식이라고 써 있는데 엄밀한 의미는 이제 기간 내 신고 기한 내에 하는 겁니다. 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신고만 우리가 확정짓는 거고 신고 기간을 벗어난 기한 후 신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 좀 하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선택적 신고 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국가가 부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 납세하겠습니다. 내가 종합부동산 아닌데 국가가 부과한 걸 내가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신고 납세하면 신고할 때 확정 짓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가가 부과하는 거죠. 예정신고 납부하는 조세의 경우 예정신고에 의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세 채무가 확정된다. 그 다음에 신고 납세 방식의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무리나 탄료가 있는 경우 정부가 부과 결정. 이거는 앞에 있는 거랑 좀 내용이 중복되네요. 다음으로 이제 부가가세 방식 보겠습니다. 부가가세는 이제 가세관청이 부과하는 겁니다. 가세관청이. 가세관청이 부가 처분에 의해서 조세 채무를 확정하는 방식. 가세관청 하는 거예요. 가세관청 확정 짓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같은 것도 이제 상속증여세도 이제 신고할 의무는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세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는 신고하지만 그걸로 세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 부가에서 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보시면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법정 신고 기간에 가세표시과 세액을 신고하지만, 신고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를 하지만,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고 단순 조세 협력 의무입니다. 세법 자체가 이제 상속과 증여세는 부가가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했기 때문에 그 신고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세관청이 실질적으로 다시 계산해서 통지하면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신고 부가강세 방식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산세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이 써서 한번 따로 교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